심리적인 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세 가지. 희망과 탐욕과 두려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희망 다스리기. 당신이 매매에서 돈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자신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희망은 자신을 드러낸다. 희망은 세 가지 어떠하니 심리적 장애물 중에서 세 가지는 희망, 탐욕, 두려움이죠. 해독이 그래도 가장 적은 편이다. 해독이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탐욕이죠. 탐욕. 나는 당신이 스스로 매매가 좋아질 거라고 희망을 한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10중 8구 돈을 잃을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희망은 당신이 매매에서 축출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이고, 대개는 시장이 당신이 정한 손절매 가격에서 몇 틱이 남지 않았을 때 가장 크게 증폭되는 감정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죠? 이제 마지막 있는 게 어처구니없이 실수를 했을 때, 그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는 허망한 거예요. 그 시장은요, 기도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죠. 당신은 손실을 보는데 지치고 피곤해졌기 때문에 돈은 벌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당신은 또다시 돈을 잃은다면 계좌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희망은 올바른 자금 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대치를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건 뭐냐면 자금 관리와 자신의 기대치를 알지 못하는 이런 매매의 어떤 전략, 이런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죠. 쉽게 말해서 암흑 속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다. 해법은 매매를 중단하고 자신의 파산 위험률을 1%로 만드는 것이다. 적절한 자금 관리를 사용하면 매매 규모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자산이 공궁에 빠지는 비극을 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요, 되게 이제 중수들이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어떤 탐욕이 작용해서 적절한 자기의 어떤 이 평가 담보금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도 그게 적절한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만약을 대비하니 방어책을 또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탐욕에 의해서 한마디로 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도 있죠. 자신의 기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매매예요. 매매. 정확한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진입과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파산율 0%죠. 0%라고. 그렇게 가도록 해선시장에서는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배우고 또 그 배움을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매매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매매 전략이 가진 기대치나 최악의 누적 손실 혹은 계좌 자산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위험에 노출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초보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철저한 준비를 못해. 철저한 준비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금 관리 어떠니 계획 이런 거 전략. 그 다음에 거래 기법이 또 중요하겠죠. 왜? 시장이라는 그 차트를 이야기하니까 차트를 잘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등한시하고 하면은 그 자기의 갖고 있는 이 자본금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거죠. 당신은 계좌 자산에 비해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한탕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탐욕에서 이제 그 다음에 도박 이런 식으로 그 자세는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피하게 돼 있죠. 단순하고 객관적이면서 독립적인 매매 전략을 개발하면 긍정적 기대치라는 장점을 가진 전략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자금 관리를 긍정적 기대치를 갖는 매매 전략과 결합한다면 파산 위험은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야 돼. 이런 노력. 이런 노력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 속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대응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거죠. 자, 테스트 곧 검증 절차를 통해 당신의 매매 전략을 검증한다면 매매 전략이 가진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래 기법이 시장에서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장점을 확인시다면 신뢰가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겠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암흑 속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식을 갖고 매매하는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고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찾고 아셔야 돼. 제가 지금도 이런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호뎀 차트스쿨 이런 데서 뭐 1400편 넘게, 그 다음에 유튜브에 뭐 600편이 넘도록, 그 다음에 제가 반복 차트 훈련을 뭐 3만 편 이상 반복 훈련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올바른 트레이닝의 정신 세계,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올바른 트레이닝의 어떤 거래 기법을 정처화시킴으로써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또 수익 극대화 이런 거 3중 훈련법 그 다음에 4중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 잠재의식 속에 계속 올바른 것을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다음번 매매가 돈을 버는 매매이기를 희망하지 않아. 그때는 희망하지 않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매매 전략이 기대치를 볼 수 있는 더 많은 매매 기회를 찾기를 희망하죠. 다음번 매매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매매 기회라고 그랬죠, 기회를 찾기를 희망할 것이다. 당신은 과정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가 이런 말 했죠. 제 강의 중에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탐욕 다스리기.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원할 때 탐욕은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당신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많은 도움을 원하고 더 자주 매매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충동적인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반복적인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를 처리하여 손실은 쌓아나가고 이 결과 복수심에 의한 매매를 분노 매매를 하게 만든다. 그런 것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되어 당신이 제정신을 차리거나 혹은 계좌 자산이 파산 날 때까지 그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탐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이요. 간단해요. 정확한 진입과 정확한 청산만 하면 이 탐욕은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지가 탐욕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을 못하는 순간 탐욕은 잦아든다. 탐욕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문제가 된다. 감정의 혼란이라고 그랬죠. 감정의 혼란 등 결함이 있는 목적이라 했죠. 결함이 있는 목적.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 목적을 기대함으로써 초래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매를 시작할 때 100%의 승리를 목표로 한다. 당신이 자신이 옳은지 틀린지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계좌 자산의 20% 이상 혹은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자체가 현재 그 사람의 수준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집념과 열정 노력을 가지고 시장을 연구 관찰하고 반복 훈련 통해서 옳은 트레이딩의 자세와 거래 기법, 자금 관리 등등을 계속 습득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어떤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결함이 있는 목적이나 탐욕에 의한 목적을 이루려 안 하겠지. 왜? 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앞서 감정의 지향을 성취하는 것은 중대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신 스스로가 적절한 기대치를 갖는 전문가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면 자신의 탐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 뭐예요? 전문가적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수익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차트를 잘 알면 청산할 때 청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차트를 모르니까 수익을 났으면서도 더한 수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뭐 불트랩이 걸린다 하면은 급락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불트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무지의 탐욕이 일어나죠. 적절한 기대치를 만들어라. 당신의 투자 자산에 비해서 10 내지 30%가 되었던
적절한 수익 목표를 설정하라. 당신이 기대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하고 당신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사실을 명심해라. 차트에 저항대 오면은 당연히 매수로 봤으면 청산을 해줘야 되죠. 매도로 봤으면 지지대 성산을 해줘야 되고요. 당신이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투자 자산에 의한 수익을 명확히 하라. 적절한 수익 목표를 달성한 후에 얼마나 좋은 느낌이 들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적절한 수익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에 행복을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한탕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단타 다계약을 꾸준히 우리가 훈련하라 이런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쓸 때가 있고 못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도 안 하고 계속 어떤 수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탐욕이 이한 그러니 매매를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려움 다스리기. 당신의 탐욕을 다룰 수 있는 감정의 지향을 성취했다면 이제 당신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해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즉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된다. 자,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의 매매 계획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매매를 수행하지 못하고 손절매 시점을 임으로 옮기고 그리고 너무 빨리 이익을 실현한다. 이게 이제 조기청산이죠. 당신은 두려움에 개의치 않고 매매를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마음가짐을 개발해야 된다. 손실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 요게 이제 중요하죠.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 그것을 통제하라. 부정적인 기대치에 확실성을 부여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라. 이게 이제 손절 제한 증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려움도 방어책을 갖고 있어야 돼. 취약의 경우를 예상하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매매 전략이 내놓은 신호를 지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신은 예비 신호에 대해 매매할 것이고 물론 당연히 손실을 보겠지만 당신의 매매 전략이 가진 긍정적인 기대치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당신의 매매 전략이 가진 긍정적 기대치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수익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기법이라는 거예요. 거래 전략 전술. 자, 매매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즉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만큼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두려움을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것인데 바라건대 여러분 거기서 뭔가를 얻기를 바란다. 나는 선물을 매매하는 전업 투자자다.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매매를 계속해왔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5일하고도 반나절 동안 매매를 한다. 지금도 9개의 글로벌 지수 선물과 5개의 주요 통화 선물을 매매 중이다. 나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2번의 매매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을지 모른다는 개인적인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두려움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다. 내가 가진 매매 전략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치를 가져주기는 하지만 나는 매일매일 부정적인 단기 기대치와 부정적인 중기 기대치를 갖고 매매를 한다. 나는 매매할 때 비관주의자가 된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자가 매매할 때 비관주의가 된다 하죠.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최대한 방어책을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은 방어책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자금에서 파산 0%로 가려면 뭐라 해야 돼요?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손절 제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 복잡하게 써 있는데 그거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게임에서 내가 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포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 매매 기법이 중장기적으로 확실하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익이 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손절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어떻게 보면 뭐라 했어요? 실패해서 교훈을 얻는다 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차트를 섬세하게 잘 알고 하느니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하니 손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스스로가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손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그건 손댈 수가 없어. 내가 그걸 풀어야 돼. 옆에 사람은 조언해 줄 뿐이에요. 그저께 저한테 어떤 여자분이 연락이 왔는데 차트를 잘 그 말로는 어떠하니 그런 두려움을 쫓는 방법이 없냐. 내가 없다고 그랬죠. 자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래 기법하고 자금관리 계획하고 연결돼서 봐야 되거든. 이게 심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돼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차트를 사용하십니까 했더니 그 말 못한대요. 왜 말 못하냐. 단지 자기는 차트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의자에 세 다리와 같이 자금 관리 계획과 전략과 그 다음에 매매 전략, 거래 기법이죠. 와 심적인 문제에 곧 두려움 이것도 같이 묶어져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배운 분이 고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고수면 누가 된다는 게 그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도움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내가 두려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연결된 부분을 이해하고 해결하면 그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정적 단기 기대치. 이것도 이제 손실 주문인데 부정적인 단기 기대치라는 말로 내가 나타내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은 매매를 할 때마다 항상 손실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을 예상하니까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두는 거죠. 나는 항상 내가 틀렸거나 틀리게 될 것이라고 의심의 여지 없이 손실을 보고 물러날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아예 미리부터 결과적으로 예비 신호가 나오면 항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손익계산을 하는 엑셀로 된 스프레드 시트를 꺼내 예상되는 손실을 기록한다. 나는 실제로 매매하기 전에 손익계산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봄으로써 나는 예상되는 손실을 인정하고 그랬죠. 아예 그냥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부분은 손실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그와 매매와 연관된 모든 감정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인정해버리고 감정을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방법이 되겠죠. 나는 두려움 없이 매매하는 스스로를 늘 발견한다.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애초부터. 왜? 예상되는 손실을 인정해버렸으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매매할 때마다 손실을 예상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한다. 그 말이 인정해. 내 스스로가 나는 두려움을 인정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예비 신호에 대해 매매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손실을 예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나는 손실을 예상한다. 나는 미래를 알고 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내가 손실을 미리 예상하면 실제로 그것이 발생했을 때 나에게 미친 영향이 감소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죠.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내가 가능한 한 가장 잘 이르는 투자가 되도록 돕는데 나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게 이 말이 역설적인데 가장 잘 이른 투자자가 되도록 돕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손실 제한 주문에도 연속적으로 나갈 경우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내가 택한 이 매매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이 부정적인 단기 기대치고 나는 당신도 자신의 손실을 환영하는 법을 배울 것을 권한다. 손실 제한 주문이 자, 손실을 예상하고 기대하라. 당신은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두려움이나 기대 없이 모든 예비 신호에 대하여 매매할 수 있으며 손실로 인해 분노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잘 이룬 투자자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손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쌓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매매, 거래 기법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있죠. 그래서 매매 기법이 훌륭한 어떤 승률이 높으면요, 그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중기 기대치라고 그랬죠. 중기. 나의 부정적 기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매매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일에 발생하는 예비 신호로 인한 손실을 예상할 뿐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긴 1년의 연속적인 손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만약 직전의 매매에서 손실 보았다면 나는 지금 취약의 누적 손실을 향해 매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연속적인 이제 어떠한 손실 제한 중이 나가버리면은 이런 것이 이제 중기적인 어떤 기대치죠. 나는 사상 최장의 연속적인 1년 손실들과 가장 큰 규모의 연속적인 손실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다. 나는 시장의 극한 역경이 어떤 짓을 할지 절대 잊지 않는다. 자, 나는 예기치 않는 일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즉, 항상 이렇게 되뇌인 것이다. 방어. 당신은 손실을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섬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단기나 중기나요. 예를 들어서 중기는 연속적인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방어하는 방법은 딴 것이 없어요.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자신이 통제하는 것은 있었지. 그게 손실 제한 주문이에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가서 연속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또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면 연속적인 손실 제한 주문을 계속 안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에 대한 것이 우선 적이야. 기술에 대한 거. 이것을 정말 장인 정신을 갖고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금 관리의 첫 번째 지름길은 뭐냐면요, 정확한 진입이에요. 정확한 진입과 청산이 이루어졌을 때는 자금 관리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부정적인 단기 기대치와 부정적인 중기 기대치의 확실성을 만들어 놓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확실성을 만들어라. 그러면 당신은 매매와 관련된 당신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고, 당신의 매매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매매 계획을 망설임 없이 따르는 성공적인 투자들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도 확실성을 만들어라면 확실성. 그것은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진법이라 했죠. 매수 매도 방향성이죠. 그건 뭐예요? 거래 기법이요. 매매 전략이라고. 곧 차트 기술이에요. 그걸 섬세하고 광범위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결하는 방법은, 차트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차트를 통해서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훈련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게 지렛대 효과인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3중 스크린, 그게 3중 훈련법이에요. 제가 그 훈련법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그 3중 훈련법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4중 훈련 과정을 보고 쓰고 듣고 말하고 듣고 하느니, 그런 4중 훈련, 그런 어떤 효율적인 그런 걸 가지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니 두려움, 이런 문제는 아마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부분에서 철저하게 손실 제한 주문은 하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느니 우리로서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것, 어떤 심리적인 방어책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고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